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철근이 빠진 부실공사 아파트가 더 있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곳 가운데 이미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후진국형 부실 시공이 만연해 있었다는 점이 더없이 충격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보광 철근을 절반 가까이 빼먹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와 유사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지어진 LH 발주 아파트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량판 구조란 천장을 가로로 떠받치는 보나 벽 없이 기둥이 직접 천장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천장의 무게를 견디려면 기둥의 보강 철근을 충분히 써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드러난 15곳 중 10개 단지는 도면 표현이나 구조 계산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5곳은 아예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철근 누락이 밝혀진 5개 단지는 이미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누락 정도가 덜한 1개 단지는 현재 보완 공사를 하고 있고 4개 단지는 입주자 협의를 거쳐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한 뒤 보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불안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책임자는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설계 책임자, 그리고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고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에 소홀한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한다고 보고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밝혀진 15개 단지는 경기 남양주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수도권에 8곳, 지방에 7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개 단지는 민간 분양 아파트고 10개 단지는 임대 아파트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15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부실 시공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15개 단지가 어느 곳인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국토부와 LH는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된 5개 단지 거주민들에게 안전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강 조치를 서두를 것을 LH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LH 아파트 전수조사에 이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발주해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끝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무량판 구조를 활용한 아파트들 100여 곳이 최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빠르면 8월 중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만들자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사업 재개 선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백지화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땅 특혜 의혹 제기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지화 24일 만에 사업 재개를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문가를 불러 무제한 논의하자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국토위관사 최인호 의원은 백지화를 철회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검증위를 제안한 심상정 의원도 대국민 사과 후 김건희 여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한 다음 검증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검증위만 이야기하는 건 또다시 정쟁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전문가를 다 부를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객관적 검증을 받아 사업 재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땡볕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서울, 강릉, 청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파트 단지들에선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냉방기기를 켜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차량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어젯밤 8시 반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에어컨도, 냉장고도 모두 멈췄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선풍기도 지금 킬 수가 없으니까 뭐 더위도 말할 것도 없는데 냉장고 안에 음식들 지금 부패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 바람에 의지해 쪽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좀 쪽잠 자는 식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무선 선풍기랑 아이스팩 열기 너무 더우면 열기 식히러 왔다가 시원해지면 다시 들어가고. 전력 공급은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재개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노후단지. 낡은 변압기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제품이 오래돼가지고 터진 것 같아요. 변압기가 오래된 건가요? 그렇죠. 이 밖에도 경기 의왕과 광주, 경남 창원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세대당 전력 용량이 낮게 설계된 노후단지에서 정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전국 아파트 정전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 폭염을 잠시 식혀주듯 서울 광화문 주변엔 조금 전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 하루 전국은 펄펄 끓었습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내리고 밤이 된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열대야 때문에 밤에 아예 야외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장호림 기자, 지금 그곳에도 시민들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이곳 반포 한강공원은 얼마 전 더위를 피해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였었는데요. 잠시 전 내린 소나기에 잠시 열을 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염 때문에 이제 피하려고 한강공원 와서 이제 놀기도 하고 라면도 먹고 그러려고 이제 공원에 놀러 왔어요. 아니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만 해도 막 숨만 쉬어도 너무 더워서 사실 좀 오늘 좀 선선해지고 나면은 그래도 바람 불고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한강 나와봤어요. 수도권과 전남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과 강릉, 청주, 대구 등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찜질방 같은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문도 없는 삼평 남지 쪽방촌은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신 북적이는 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쪽방촌 사람들은 여기서 얼음물을 받아가거나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더위를 식힙니다. 또 한켠에 마련된 수면실에서 설친 밤잠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열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진짜 집에는 못 있고 거의 이런 데 상담소 나와서 여기처럼 쾌적하지가 않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바람은 전혀 안 들어오고 지금 온열 질환도 비상인데 사망자가 잇따를 정도로 심각하죠. 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폭염으로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집계 과정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간 온열 질환자가 25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27.3%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7말 8초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전국 유명 해수욕장들은 이미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인데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잡아 끌듯 휩쓸어가는 이 너울성 파도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영도 하늘 전망대 앞바다에서 2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2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일행 3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에서도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던 남녀 물놀이객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는 맑고 바람이 없어도 예고 없이 찾아와 침묵의 습격자로 불립니다. 너울성 파도다 아니다라고 구별하기 쉽지는 않은데 허우적거리고 파도에 맞아서 타박상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이렇게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판도 붙어 있습니다. 무서울 것 같고 파도랑 좀 멀리 떨어지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너울성 파도는 일반 파도에 비해 파도가 치는 주기와 파장이 깁니다. 그만큼 한꺼번에 많은 바닷물이 몰려와 한 번 휩쓸리면 그대로 먼 바다까지 떠내려갑니다. 높게 인 파도는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위력적이어서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크면은 7, 8m 정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 성인뿐만 아니고 차량이나 방파제가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면 해안가와 방파제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수사팀 검사들의 실명과 조직도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 등 이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좌표 찍기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이 다시 검찰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봐주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주가 조작 혐의를 기소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수사팀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물론 담당 부부장검사의 실명이 담긴 수원지검 형사 6부 조직도를 홍보물 형태로 배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대표 수사팀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지만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무리하게 또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민주당과 직접 충돌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냥했습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달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에 대한 강압과 조작에 의한 거짓 진술에 따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검사의 신상 정보를 또다시 공개하고 검찰을 압박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는 범죄 영역에 가깝다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반박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수사팀 명단을 공개한 지 3시간도 지나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한 장관은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올인하는 것은 증거인멸, 위증교사와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시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건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후 민주당은 이 전 지사 회유와 압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딴 민주당의 공격에 한 장관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악질적인 좌표 찍기가 다시 가동됐다며 중차대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지은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다는 말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겠습니까? 명단이 공개된 쌍방울 수사팀은 불편한 기색이지만 한 장관이 입장을 밝힌 만큼 개별 대응 없이 수사에만 집중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이 보이는데 10월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10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차기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밀기로 했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이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그렇다면 친명계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도부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0월 사퇴설이 사실이냐는 지지자의 물음에 듣도 보도 못한 허구라고 답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도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사법 리스크가 아닌 당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사퇴설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10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제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될 시점으로 10월을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이 10월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죠. 한 야권 관계자는 무죄일 경우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는 굳건하게 되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에서도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우려가 많은데요. 만약에 있을 대선 준비를 위해 괜찮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에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두고 또다시 민주당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청와대에 모인 겁니까? 네, 역대 대통령 가족입니다. 개방된 청와대에서 진행 중인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라는 특별전을 6명의 전직 대통령 가족이 함께 관람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과 소품이 전시됐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이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때는 조경하시면서 구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요한 일정이 계실 때는 좀 빨리 뛰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도 굉장히 빨리 뛰셨는데 그게 금융실명제를 그날 발표하시는 날이다라는. 그런데 두 전임 대통령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가족들을 초청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도 연락을 했지만요. 참석 의사를 밝힌 인사들만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관련 행사를 열면 두 전직 대통령 가족을 초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야 없이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고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도 큰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모인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이 이제 상당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통합과 화합 자리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도 좀 나눴죠. 물론 저희보다는 조금 세대가 아래인 분도 있고 하긴 한데 가능하면은 못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야는 다투고 전직 대통령은 수사선상에 오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진영을 넘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국민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여랑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어제 저녁 대략 이 시간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3년간 장수군 일대에서만 3차례나 지진이 난 거라서 우려가 큽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나가던 차량도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섭니다. 어제 저녁 7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났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59건의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전북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진도 5가 관측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담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진앙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주택인데요. 담장은 금이가 뒤틀리고 바닥도 이렇게 쩍쩍 갈라졌습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집이 흔들리고 저희 몸도 막 흔들릴 정도로 심했거든요. 애들도 막 식탁 밑으로 숨을 정도로 되게 놀래가지고. 느껴지는 진동은 꽤 심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큰 지진을 느껴봐서 무서운 감정도 많이 들었고.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 인근에선 지난 2020년과 2021년도에도 진도 2.5 이상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단층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추가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진을 유발한 단층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은 여기 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단층이 있더라. 이러면은 이제 더 큰 지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문자에 지진 발생 장소를 전남 장수군으로 잘못 표기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탓인데 이 호신용품 자칫 잘못 쓰면 되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불안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꼭 호신용품을 구매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젊은 남자도 타겟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위협감. 남녀 가리지 않는 이딴 묻지마 흉악 범죄에 서울의 한 호신용품 업체 매출은 사건 이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 쇼핑 검색에서도 호신용품이 1위를 차지했는데 남성은 3단봉이나 전기 충격기, 여성은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 분사기를 주로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호신용품 정확히 알고 써야 합니다. 전기 충격기의 경우 전류가 10mA 이상이면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호신용 가스총을 구입하려면 전과가 없어야 하고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는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건 처벌 대상입니다. 또 잘 쓰면 호신이지만 과하면 가해자로 역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단봉은 잘못 휘두르면 폭력정과범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잘 사용하셔. 방어용으로. 근데 잘못 사용하면 머리가 깨진다든지. 손가락에 끼는 금속 무기 너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방위 입증을 못하면 특수상해나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서 이를 가행방해로 인정하여 형 강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호신용품은 범인 제압보다 도망갈 시간을 버는 용도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2년 전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선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최근 그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사건은 2021년 5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내와 이 아들과 함께 살던 48살 남성이 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이 부검 결과 사인은 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이 범인으로 지목된 건 아내였는데 이 평소 전자담배를 피우던 아내가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와 음식을 남편에게 먹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당일 행적을 보시면요. 이 남성은 아내가 만든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먹은 뒤에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고 이 다음 날 새벽 귀가한 뒤에는 아내가 건넨 찬물을 먹고 얼마 안가 숨졌습니다. 아내가 외도 중인 내연남이 있었고 남편 앞으로 4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든 정황도 증거로 제시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이 다 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가 세 차례 니코틴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좀 달랐는데요. 음식에 니코틴을 탄 건 입증이 안 됐다며 마지막 찬물만 혐의를 인정한 뒤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내가 살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2심에서 유죄 증거로 판단한 찬물이 3분의 2가량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 치사량만큼 남성이 마셨는지는 알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남성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인데요. 니코틴 농축액을 먹게 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내로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최고 농도에 이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가상화폐 시세 호가창 화면 캡처 기록이 휴대전화에 발견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진술입니다. 주변에선 남성이 아내 임신 이후에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니코틴이 검출될 이유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아빠가 담배 피우는 걸 봤다는 진술을 했고 남성의 차 안에서 실제로 유통기한이 좀 남아있는 니코틴 배출용 알약도 발견되면서 금연 여부가 명확치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니코틴 살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이제 국내에서 알려진 니코틴 살인 사건 총 2건입니다. 2016년에 국내 첫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남양주 살인 사건은 이 남편 사망 직후에 아내가 112 신고도 없이 바로 장례를 시도한 점, 보험금 수령과 상속이 지나치게 빠른 점 등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오사카로 신혼여행에 가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햄스터로 니코틴을 주입해 실험도 해보고 일기장에 기록해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 니코틴을 음식물에 타고 먹였는지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었지만 범행 앞뒤 행적과 증거가 확실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그럼 이번 사건은 무죄인 겁니까? 아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수원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단 무죄 취지가 아닌 지금으로선 살인 단정이 어려우니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없는 니코틴 살인 사건 특성상 검찰이 설득력 있는 간접 증거를 새로 제시할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전국에서 본물 터지듯 교사들이 울분을 토하며 미투를 외치고 있는 건 이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일 겁니다. 최근 6년간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추모 집회에 모인 3만여 명 교사들. 한 교사가 아동학대 소송에 휘말렸던 과거를 떠올리며 급기야 지난해 극단 선택 시도까지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던 언행들이 환각과 환청이 되어 저를 괴롭혔고, 취재진이 만난 다른 교사들도 극단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너무 악에 맞춰가지고 그냥 교무실에 갈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참고 계시다가 터진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교육부 집계 결과 최근 6년간 극단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 교사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7명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특히 원인이 밝혀진 30건 중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숨진 사례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 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선 교사 4명 중 1명이 최근 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전국교육청에 교사들의 정신건강 치유를 지원하는 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내는 교사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교권 추락에 따른 공교육 붕괴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다만 해외에선 이런 교육 현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각종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교사를 위한 안전판을 세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교실을 나서며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여학생. 교사 얼굴을 향해 갑자기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며 캡사이신 스프레이로 공격하는 고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되자 테네시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Ear, this whole side of my face was just a bright red. Got in my mouth, nose, everything. I was coughing, hacking. 프랑스에선 수업 중 교실 문 앞에 교사와 학생이 대치했습니다. 제지하던 교사는 힘껏 문을 여는 학생의 힘에 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Faire évidemment une sanction exemplaire contre l'élève qui a agressé, mais évidemment une sanction aussi contre l'élève qui a fui. 미국과 프랑스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교사가 34%로 2년 새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캐나다에서는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초등학교 교사는 5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Increasingly, we are seeing incidents of student behavior in kindergarten to grade 8 classrooms that raise safety concerns and serious challenges for us as educators.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교권 추락 사건들을 겪으며 문제 학생과 학부모에 맞서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보완해 왔습니다. 독일과 일본 교육 현장에는 교사에 대한 폭력 예방 가이드가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통보하고 피해 교사는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학생에게 손을 못 대게 하던 영국은 10년 전 노터치 정책을 폐기하고 타당한 물리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제 학생을 교사에게서 분리하고 귀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학부모는 방임 혐의로 수사도 받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학교 대신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 기분 상하겠어? 그러면 무고죄 없는 아동학대죄 그냥 신고해. 이거 자체가 그냥 저희가 가진 사명감을 내려놓고 그냥 직장인으로 만드는 선생님. 더 늦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도 강조하는 가이드를 마련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집중호우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금천구청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25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 경보는 서울 서남권, 서북권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600억 원어치 주식을 먼저 판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 전 회장과 가까운 지인도 폭락 직전 1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 605억 원어치를 판 건 지난 4월 20일입니다. 이 거래일 뒤인 24일, 주가는 하한가를 찍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계열의 협조 조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김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도 주가 급락 사태 직전 관련 종목 150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아들과 두 딸, 계열사 일부 임원 등이 등록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선 기온이 치솟다 못해 선인장까지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선인장이 불에 타버린 듯 몸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표면이 썩어 들어가더니 잿빛으로 변한 선인장도 있습니다. 사막 식물인 선인장마저 46도를 넘는 이례적 폭염이 2주째 이어지자 죽어갑니다. If it started to tilt, bad sign. 잠을 자는 인간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선인장도 쉬어야 하지만 온종일 이어지는 폭염에 버티질 못한 겁니다. 16일 연속 32도 밑으로 수은주가 떨어지지 않은 미국 피닉스 도심 선인장들은 열섬 효과로 피해가 더 컸습니다. These plants are adapted to this heat, but at some point the heat needs to cool down and water needs to come. 빙하가 녹은 스위스 알프스에선 37년 전 실종된 산악인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작전이 펼쳐졌던 당시 흔적도 찾지 못했지만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화와 아이젠까지 녹아내린 얼음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극 역시 평소보다 해빙량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남극 해빙이 아니라며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도심 열기를 식히기 위해 소화전을 통해 물을 뿌리고 있고 I try to stay out of it and walk under the trees. You know, so if it's too hot, I'll stay in the house to take a shower before I go out. 캘리포니아에선 더위를 피하려는 야생곰이 가정집 수영장까지 차지하는 등 사람부터 동식물까지 모두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차가운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체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들과 함께 고대 바이러스가 부활할 경우엔 일부 재난 영화처럼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현미경 너머로 선충류의 일종인 1mm 미만 크기의 벌레가 꿈틀댑니다. 네안데르탈인 매머드와 석기 시대에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명체로 시베리아 동토 속에 잠들어 있다 4만 6천 년 만에 깨어난 겁니다. 2018년 시베리아 콜리마강 하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드러난 선사시대 다람쥐 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영양 공급으로 다시 생명을 되찾은 벌레들은 곧바로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냉동 보존술에 대한 연구 기대감도 나오지만 문제는 이 벌레가 보유했을 수 있는 고대 바이러스도 함께 부활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It's very relevant because it's not only these nematodes thawing, it's bacteria that are thawing, and there could be dangerous things hidden in there.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4만 년 된 늑대 머리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6년 지표에 노출된 순록 사체는 순록 2,000마리 이상에게 탄저병을 옮겼고 어린이 1명의 목숨도 빼앗아 갔다는 사례까지 보고됐습니다. 영국 연구진은 영구 동토층에 얼어붙어 있는 미생물 가운데 오늘날 항생 물질에 노출된 적 없는 고대 박테리아도 발견했습니다. 이상 기후 속에 동토층에 잠들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도 열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를 찾은 모습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오늘 밤도 열대야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역시 뜨겁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도 한때 요란하게 지납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최저기온 25도 이상,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석 달 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질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 됐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곳곳에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아직 조사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누군가 빼먹은 철근에서 충북 오송의 무너진 임시 제방을 떠올리는 게 과연 저뿐이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